숨은 동화 찾기. 지난번에 박상규 기자가 쓴 똥만이라는 동화를 읽어드리고 나서 지금 한참이 지났어요. 아니 뭐 도대체 이런 걸 한다더니 왜 여지껏 안 하느냐, 하는 거 맞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네, 아시잖아요. 3월이잖아요. 네, 3월이라 참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여러 선생님들도 다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이들과 시로 오늘은 연극 만들기 수업을 조금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상당히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재밌었습니다. 자, 숨은 동화 찾기. 그렇게 숨은 동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려진 동화라서.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 책 표지만 오래전부터 봐왔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경기 쪽에서 어떤 평론가 한 분이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매월 교사들이 작가를 온라인에서 만나는, 실시간으로 줌으로 만나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한 시인, 동시인 이한 시인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바로 이 책, 지금 말씀드릴 이 책의 작가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구라도 그 책을 읽었으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 신청을 받는 링크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을 책은 5월의 달리기라는 김혜원 작가의 책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왜 5월의 달리기인지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명수라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네, 육상부 아이예요. 육상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광주에 전남 대표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거기서 합숙 훈련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합숙 훈련을 하는 중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좀 보이지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나주시에 있는 나주시 대표로 그래서 가서 전남 대표까지 되고 이제 합숙소에 들어가요. 근데 합숙소에서 꼭 이기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황정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계속 정태한테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명수의 아빠는 그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소아마비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시장에서 명수 아버지를 봐요, 명수가. 근데 그게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명수 아버지가 명수가 합숙하는 곳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가 아버지를 마주한 건 시장에서 지나친 날로부터 닷새 뒤였다.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 운동화를 빨던 명수는 아버지 오셨다는 미스터 박의 말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칫솔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아버지가 어째 오셨단가? 명수는 오늘이 장날인 줄은 알고 있었다. 아침에 박코치가 양동시장 쪽은 복잡할 때니 금남로 쪽으로 뛰라고 할 때 아버지를 떠올렸었다. 명수는 얼른 나가지 못하고 대문 앞에서 멈칫댔다. 마장에서 서성대던 진규가 명수 뒤에 달라붙었다. 아버지 오셨냐? 나도 데리고 가라. 비켜봐라. 명수는 따라 나서려는 진규를 밀쳐내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왔다. 아버지는 여인숙에서 뚝 떨어져서 골목 끄트머리에 서 있었다. 낡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손에 봉지를 하나 들고 기우뚱 서 있는 아버지를 보자 가슴이 아렸다. 명수는 주춤주춤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아버지는 뒤로 돌아섰다. 컴컴해서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나왔냐? 아버지는 절뚝절뚝 명수에게 걸어왔다. 하루 종일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들여다봤을 아버지 눈은 퀭했다. 명수는 며칠 전 일이 떠올라 아버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야, 암시랑도 아니여요. 훈련은 할만하냐? 야, 근데 아버지는 무슨 일로? 오늘 양동시장 장날이라서 엄마가 네 어떻게 지내나 하도 궁금해서 일 끝나고 들러시야? 밥은 잘 먹고? 야, 저거 아버지, 명수는 같이 합숙소로 들어가자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손에 든 봉지를 앞으로 내밀었다. 딸기 좀해 샀어야.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이. 근데 저번에 집에 왔을 때보단 어째 살이 좁게 빠진 것 같다이. 명수는 딸기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아버지는 명수 팔뚝을 슬쩍 잡았다가 놓았다. 몸 다치지 말게여라. 뭘 하든 몸 성은기 지일로 중헌께. 아버지의 마른 손은 뜨뜻했다. 명수는 저도 모르게 불쑥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아버지, 나가 오늘 기록이 좁게 땡겨졌는디 코치님이 잘려서 메달 따면 국가대표도 된다고. 정태화의 기록차는 고작 벌 날개짓 100번 하는 시간만큼 좁혀졌을 뿐이었다. 그런다고 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명수는 섣부르게 말을 내뱉은 걸 바로 후회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눈가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그랴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혀. 내일은 일요일인데 쉰다냐? 일요일에는 아침 운동만 혀요. 그랴 요새 학생들이 데모를 혀싸서 시끄러우니까 시내는 절대 나가지 말아라잉. 일요일이라고 혀도 멋대로 못 다녀라. 그려 들어가라잉. 아버지는 명수 머리를 쓰다듬고는 등을 슬쩍 밀었다. 아버지 먼저 가시오. 나 걱정은 말고 니나 싸게 들어가야. 명수는 아버지한테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몸을 돌려 발을 뗐다. 몇 걸음 떼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명수를 불러 세웠다. 거시기 다음 양동시장 5일장 때도 오는디 그때 잠깐 들릴 텐께 그렇고로 말아라잉. 춘천 가기 전에 뭐 줄 것도 있고. 야, 얼른 가. 아버지는 얼른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명수는 여인숙 대문 앞에서 아버지 쪽을 돌아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가 땅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손짓을 했다. 어서 들어가라고. 가서 딸기 잘 먹으라고. 아버지 그림자도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가지를 흔들고 있는 커다란 나무처럼 보였다. 이튿날 오전 운동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걸로 짧게 끝났다. 몇몇 아이들은 부모가 찾아와서 따라 나가고 몇몇 아이들은 여인숙 주인 할머니네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봤다. 정태와 성일이는 옆방 아이들하고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공책 축구를 했다. 공책에 네모칸으로 골대를 그려놓고 볼펜으로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모두 열을 올렸다. 대통령배 축구대회라도 치르는 것처럼 골이 들어갈 때마다 함성을 질렀다. 옥상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 책을 보고 있던 박 코치가 조용히 하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명수는 마당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박 코치와 눈이 마주치자 더 빠르게 줄을 돌렸다. 진규는 대문 쪽을 기웃거리면서 마당을 빙빙 돌다가 명수를 참견했다. 네가 참말로 자를 이기고 잡은갑다. 뭐? 다들 노는 뒤 허벌나게 운동한께 정태 자 이기고 금메달 따고 잡냐? 아니요. 아니긴 뭘. 진규는 공책 축구하는 애들을 힐끔 보고는 소곤댔다. 암튼 좁게만 지둘려 봐라. 나가 오늘은 광주 시내 지대로 구경시켜줄 텐께. 진규는 명수한테 눈을 끔뻑거렸다.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박 코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판국에 시내 구경이라니. 명수는 진규 말을 무시하고 줄넘기에 집중했다. 소년체전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다. 명수는 줄넘기를 하면서 정태를 흘끔거렸다. 정태 니도 이기고 아버지한테 말한 대로 국가대표도 될 텐께 두고 봐라잉. 명수는 줄넘기 1000개를 다 채우고 가쁜 숨을 고를 때 대문 초인종이 울렸다. 진규는 기다렸다는 듯이 후다닥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다. 누나! 진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마당으로 들어선 사람은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진규는 명수를 보면서 한쪽 눈을 찡긋했다. 우리 누나요. 진규 누나가 등장하자 합숙소 아이들이 모조리 방에서 튀어나왔다. 진규 누나는 박 코치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가 진규하고 같은 방 쓰는 친구들 점심 먹이게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라. 그니까 진규 엄니께서 아들 점심을 혀주신다고? 예, 훈련하느라 고생한다고. 집이 박림동이라고? 예, 걸어서 가도 가까워라. 진규 누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규가 초대받은 6호방 셋을 손짓으로 불렀다. 셋은 얼떨떨한 얼굴로 진규 옆으로 붙어섰다.
박코치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넷을 쳐다봤다. 못 믿어하는 눈치였다. 그러면 가봐야지. 어여들 가봐라잉. 단 점심 먹고 4시 가정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4시 몰려댕김서 엉뚱한 짓 하면 알제? 그러고 절대로 금남로 쪽으로는 가들 말아라잉. 집에만 냉큼 댕겨와야. 야, 생각지도 않은 외출 허가를 받아 신이 난 6호방 4명은 여인숙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크게 대답했다. 넷은 다른 아이들의 부러운 눈길을 받으면서 쫄래쫄래 진규 누나를 따라 나섰다. 여인숙 밖은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눈부셨다. 옆집 담장을 타고 올라간 빨간 장미는 활짝 피었고 뒷집 담벼락에 바짝 선 은행나무는 푸르렀다. 골목길 시멘트 바닥 깨진 틈으로 노란 풀꽃이 오보록하게 피어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달리던 그 골목길이 아니었다. 얌전히 앞서 걷던 진규 누나는 여인숙에서 좀 멀어지자 느닷없이 진규 머리를 쥐어박았다. 으이그 이 웬수야. 누나한테 거짓부리나 시키고. 거짓부리가 아니제. 참말로 시장 가서 엄마한테 통닭 죽여달라고 한다니까. 진규는 맞은 데를 문지르면서 불퉁거렸다. 그제야 6호방 셋은 진규가 밖으로 나오려고 꼼수 부렸다는 걸 눈치챘다. 진규 누나는 다시 동생 등짝을 쩍소리나게 때리고는 종종걸음으로 길을 내려갔다. 네, 읽다가 알았는데 이 진규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좀 개구진 친구인데 만화를 좋아하고 투포환 던지는 선수로 나오는데 다른 친구들을 꿰내어서 바깥에 합숙소에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꾸미기도 하고 그런 친구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시계를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게는 없고요. 남의 가게에다가 짐을 갖다 놓고 시계를 고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가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여인숙 주인 할머니네 마루에 있는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려댔다. 광주 소식을 들은 부모들이 전화해서 아이들 안부를 물었다. 명수는 엄마 전화를 받고 별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다. 대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다. 암튼 아버지가 장날에 들른다고 했으니께 그때 그냥 집으로 와라에? 참말 우덜은 암시랑도 아니어요. 훈련 잘하고 밥 잘 먹고 잘 잔단께요. 그리고 여태 훈련했는데 대회를 안 나가면 어쩐대요? 명수는 대회를 나가지 말라는 엄마 말에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한테 여인숙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해질 무렵 시내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박코치는 아이들을 방에서 못 나오게 했다. 아이들은 잠들기 전까지 한 방에 모여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했다. 좁은 방에서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들 같았다. 경기장에 훈련하러 갈 때마다 하루만 합숙소에서 쉬면 좋겠다던 아이들은 이제 넓은 경기장을 그리워했다. 다음 날에는 오전 내내 마당에서 줄넘기를 했다. 그런데 성일이가 줄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박코치는 성일이를 불러 발을 보고는 버럭 화를 냈다. 웜에 연석 봐라잉? 발이 요 모양인데 왜 암소리를 안 했어? 성일이 발에 난 상처가 골마 있었다. 시내에 나갔던 날 유리에 발을 찔리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선술한 놈이 지 몸 관리도 못하고 시방 병원에 갈 수는 없음께 약을 사와야겠다. 니는 나가 올 때까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잉. 박코치는 성일이 머리를 쥐어받고는 바로 약을 사러 갔다. 진규는 점심을 먹으면서 내내 성일이를 나무랐다. 우더런티라도 약을 해야지. 그러면 진즉에 약 사다 발랐지. 니 그러다가 대회도 못 나가면 어쩌려고 그러냐. 던지기 선수도 아니고 넓이뛰기 선수가 발이 아프면 쓰겄냐? 괜찮은 줄 알고 별로 아프지 않았어라. 성일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네, 여기 정도만 읽겠습니다. 그 표지를 보면 아이들이 신나게 달리기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이나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그림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책 맨 뒤쪽에 보면은 이제 책의 일부분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끼리 대화예요. 여기 나오는 성일이는 5학년인데요. 이런 얘기가 뒷표지에 있습니다. 그랑께 군인들이 악당인 거여라?
성일이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제 만화서 보면 나쁜 로봇을 조종하는 진짜 악당은 뒤에 숨어 있잖여. 군인들은 나쁜 악당한테 조종당하는 로봇인 거지. 근데 악당들이 왜 사람들을... 성일이가 말을 하다 말았다. 명수는 어제 본 끔찍한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마징가 제트 보면 악당 헬 박사는 세계 정복하려고 나쁜 로봇을 만들어야 그께 군인들을 보낸 악당도 뭘 정복하려는 속셈이겠지. 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눈으로 본 5.18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재난을 다룬 동화를 하나 봤는데 첫 시작은 완전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약간 겉에만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대로 육상부 아이의 눈을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는 그런 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사투리도 정확하게 광주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가 잘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야기가 일단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조금씩 이 정겨운 라디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은 동화 찾기. 오늘은 그렇게 숨어있지 않은 좀 많이 알려진 동화인데요. 김혜원 작가의 5월의 달리기였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